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지 않고요.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 5번 밑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파이썬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이미지 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퀴즈. 네,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메인 함수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패스는 이따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구조.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임포트를 조금만 할 건데요. 임포트 우리 이미지 바이너리를 텍스트로 인코딩하기 위해서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를 텍스트로 인코딩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고요. ASCII. 그 다음에 from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import 글롭이라고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폴더 폴더 안에 디렉토리 안에 파일 리스트를 쉽게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그런 음, 모듈이에요. 글롭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글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for, x, in, 글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를 주시면 돼요. 현재 폴더 밑에 제가 무슨 폴더를 만들었냐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확장자의 파일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자까지 지정을 할게요. jpg.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폴더 아래에 이미지스 폴더에 저장된 모든 JPG 파일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X. 글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메인 옆에 있는 실행 버튼 하시면 돼요. 실행 이렇게 하시면 네. 목록들을 쭉 하고 가져오죠. 그죠? 현재 폴더 밑에 카페 1번.jpg가 있고 현재 폴더 밑에 카페 2번 jpg가 있고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 1번 jpg가 있고 그다음 제가 넣은 것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음. 그래서 그 현재 폴더 밑에 있는 모든 확장자가 jpg로 되어져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코드예요. 네. 사용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요청 보내고 응답받고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도 요청받고 응답받고 세 번째 파일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응답받고 이런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 글로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겁니다. 네,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사용해 보도록 하고, 어, 첫 번째로 만들 함수는 아까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스키 코드로, 아스키 텍스트들로 인코딩해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 이름은 똑같이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 파일에 패스를 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읽고 인코딩하고 하나 읽고 인코딩하고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런 함수인 거고. 자, 우선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되겠죠. 음, 이미지 패스에 있는 파일을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파라미터 이름들 다 쓸까요? 파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사실은 생략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파라미터가 정의된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넘길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 이름은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는 모드를 줄 거예요. 모드가 모드라고 하는 거는요. 읽기냐, 쓰기냐. 여기서는 읽기.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냐, 이진 파일이냐. 우리는 이진 파일이죠. 그러니까 RB라고 쓰시면 돼요. as file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통째로 읽은 거를 데이터라고 할 거예요. 파일에서 read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요게 여기는 파일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의 내용을 읽는다. 어렵지 않죠? 음. 읽었으면 이거를 인코딩해서 리턴을 할 거예요. 바로 리턴해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임포트한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B64 인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코드는 반대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텍스트들을 원래의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인코드는 바이너리 파일들을 어, 텍스트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게 인코드예요. 여기에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UTF 파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디코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인코딩 타입을 UTF 파일이라고 설정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이 돼요.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마다 죄송합니다. 여기 파일 이름에 엔드 코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인코드라고 하는데 인코드. 네, 이렇게 요 함수를 우리가 그 사용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너리 이미지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아스키 텍스트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제가 이 함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make 이미지 quiz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이미지 패스를 여기서도 똑같이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할 일을 이 함수가 하는 일은요.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 어, 어,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 이게 아규먼트로 온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한 개.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 GPT에게 한 개를 이미지 한 개를 GPT 서버로
전송해서, 전송해서, 퀴즈 문제와, 퀴즈 문제와 정답, 그리고 해설을 만들도록 요청을 보내고, 어, 그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은요, 여기서 할 일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이미지 한 장 딱 있었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만들죠. 이 이미지를 설명해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답변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내용을 문제를 만들어줘 이렇게만 바꾸는 것뿐이에요. 문제와 정답을 만들어줘라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거고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리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하지 말고 응답을 리턴한다라고 할까요? 응답을 리턴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프롬프트가 굉장히 여러 줄이 될 거기 때문에 따옴표 3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퀴즈를 만들어줘.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퀴즈의 정답도 만들 거예요. 정답은 1번에서, 사지선다로 할까요, 우리? 4번 중 하나만 해당하도록 만들어줘. 그러면서 아래는 문제 예시야. 이렇게 하고. 예시를 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예시다. 이렇게. Q, Q는 문제라는 그런 의미고요.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예제일 뿐인 거예요. 그죠? 뭐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지 1번. 뭐,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거나 뭐 지하철역에는 지하철역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 아까 사람들이 많았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거나 사실 요거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요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뭐 맨 앞에 사람은 빨간 셔츠를 입고 있다라거나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점원은 점원은 커피를 만들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질문은 이런 식으로 질문과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예시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A. A는 answer라는 뜻이겠죠. 답. 음. 뭐 답은 뭐 여기서는 2번이겠죠. 2번. 만약에 뭐 이런 질문이라면 어. 그러면서 옆에다가 해설. 해설은 뭐 어,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카페의 풍경이다. 지하철역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문제와 설문지와 그리고 정답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까지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 뭐 이렇게 줄까요? 주의. 정답은 여러 개가 선택되면 안 될 테니까 1번부터 4번 중에서 오직 하나만 선택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너무 쉽겠죠. 카페랑 뭐 셔츠만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바꿀까요? 여기를 약간 어, 맨 앞에 사람은 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해설이 조금 바뀌겠죠. 정답은 2번이더라도 어, 맨 앞에 사람은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예시대로 GPT가 문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도 사람이 보기에 오류가 없는 그런 정답과 해설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해보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하나만 선택되도록 만들어줘.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메시지에다가 넣을 거예요. 메시지에다 넣으면서 그리고 얘만 넣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이미지 패스가 있으니까 이미지 패스를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한 값도 우리는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프롬프트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B64 인코디드라고 할까요? 인코디드. 인코딩된 문자열이라는 뜻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베이스 64 인코드 언더스코어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이미지 패스를 넘겨주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방금 만든 거.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파일을 오픈한다. 파일에서 이진 데이터를 읽는다. 이진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해서 리턴한다. 그러면 문자열이 리턴 되겠죠. 요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 그래서 아규먼트로 무슨 무슨 폴더 밑에 있는 무슨 무슨 파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열을 전달받겠죠. 어. 그리고 이 이미지 패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make quiz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이미지 패스를 넘겨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현재 폴더, 이미지스 폴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JPG 하고서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넘겨주면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만든 함수한테 넘겨주면서 인코딩된 문자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뭘 만들 차례일까요? 메시지스를 리스트로 만들 차례인 거예요. 위쪽에 있는 프롬프트하고요. 위쪽에 있는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이 인코딩 되어져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인코딩 되어져 있는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시지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는 딕셔너리 가지고 있으면 되죠.
맞아요? 딕셔너리에는 롤과 컨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기본적으로. 롤은 사용자가 보내는 질문. 그 다음에 컨텐트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문자열하고 넣어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컨텐트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자열로 작성한 컨텐트도 있어야 되고,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를 인코딩한 컨텐트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컨텐트에 들어갈 게 리스트, 리스트. 그다음 여기에 최소한 두 개의 딕셔너리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두 개의 딕셔너리는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딕셔너리는 타입을 텍스트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냐면 프롬프트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이 프롬프트가 위에서 작성한 요 문자열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지시문을 여기다 넣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컨텐트의 타입은 텍스트인데 텍스트의 내용은 프롬프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프롬프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은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타입과, 어, 타입과 그 타입에 맞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넣어줄 타입은 이미지 URL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여기다가 문자열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죠.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문자열이 마임 타입과 그리고 실제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값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해되십니까? 아,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도 딕셔너리죠? 여기도 딕셔너리가 되죠. URL 요렇게 하면서 만들어야 되죠. 그죠? 네. 요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밑으로 좀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내리면 알아서 그 드레스 같은 거 자동으로 잘 해줄 거예요. 똑같이 타입 텍스트는 뭐뭐뭐다. 형식은 그런 형식이에요. 타입은 이미지 URL이다. 이미지 URL은 여기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에 넣어줄 게 뭐냐면 URL이라고 하는 키값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아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안 만들었다가 에러 났었죠. 그죠? 이렇게 안 만들었었다가 에러가 났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마임 타입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데이터는 이미지다. 데이터는 이미지다.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도 JPG다. 여기까지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이미지고 확장자가 JPG인 데이터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다. 쉼표. 그리고 뒤쪽에 실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 문자열이 아까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이 뭐라고 넣었냐면 베이스 64 인코드. B64 인코디드라고 만들었죠. 변수 이름. 요거. 여기 공백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요 마임 타입과 데이터를 만드실 때 공백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이미지 JPG다.
그 다음에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져 있다.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쉼표, 세미콜론, 슬래시, 그다음 콜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공백을 넣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공백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이게 전부 다 문자열이죠. 하나의 공백을 포함하는 어떤 문자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공백 하나가 더 추가가 돼버리는 이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 한 장에 대한 메시지는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고요.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자, response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까요? response라고 만들고요. 요청을 보내려면은 오픈AI 클라이언트 필요하죠. 오픈AI 클라이언트.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나요? 네. 자동으로 만약에 얘가 오픈AI 여기 있군요. 가져 여기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요거 하시면 돼요. 여기 그 해결 방법들을 요 빨간색 전구를 클릭하시면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src util 오픈AI 클라이언트를 가져오겠다. 요거 클릭하시면요 임포트문이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임포트문이 들어갔는지 볼까요? 네, 요런 임포트문이 들어갔어요. from src utils import openai client. 요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이 오픈AI 객체 생성하기. 네, 그거를 임포트해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포트해서 쓰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챗, 그리고 completions, 그리고 create 메서드 호출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모델 지정하시면 되고요. 모델은 GPT 5.4 미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ssages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에서 우리 완성했죠. messages라고 완성했어요. 바로 위에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전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 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파일이 있으면 인코딩 한다. 메시지를 만들 때 이미지 URL에다가 인코딩한 데이터를 넣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낸다. 이거 다 테스트 했었던 코드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의 스크립트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그 코드들을 합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은 리스판스를 그대로 리턴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리스트를 찾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중에서 메시지 찾고 걔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이게 만들어준 녀석이겠죠. 만들어준 녀석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GPT가 만들어준 문제, 선택지, 정답, 그리고 해설이 들어있는 컨텐츠를 리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완성이 됐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GPT의 GPT가 만들어준 퀴즈 문제들을 받으면 되는데 몇 개만큼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개수만큼 걔네들을 반복하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메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메인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full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문자로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그 지금 우리는 이미지 하나마다 퀴즈 문제 하나씩 받을 거예요. 이미지가 10장이 있으면 퀴즈 문제가 10장이 있을 거고요. 10개가 있을 거고요. 이미지가 5개가 있으면 퀴즈 문제가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뭐냐면 그 이미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각 이미 각각의 이미지 퀴즈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치기 위한 변수. 어펜드를 계속해 나갈 거다라는 뜻이에요. 어펜드를 해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 번호 1번,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그 문제 번호를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비라고 하는 거를 enumerate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 조금 바꿀게요. 변수는 인덱스라는 의미로 I, 그 다음에 x 대신에 pass라고 할 거고요. 밑에 요거 에러라는 거는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문에서 enumerate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I와 pass를 출력해 볼까요? 일단. 네. 일단 요것만 해보죠. 요것만. 위에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었지만 메인에서는 실제로 위쪽에 우리가 만든 함수들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enumerate만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죠. 인덱스 0번 첫 번째 이미지, 인덱스 1번 두 번째 이미지. enumerate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i라고 하는 거 있고요. i라고 하는 거 있고 패스는 그 폴더 밑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 패스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음. 이 안쪽에서 제가 try와 그 다음에 except 부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except에서는 모든 exception을 하도록 할 거고요. exception이 있는 경우는 그 exception을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이 있어도 continue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요. 요청을 보냈는데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서버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배드 리퀘스트라던가 응답이 제대로 안 올 수가 있어요. 인코딩 되어져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응답이 너무 늦어져서 타임아웃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에러가 있어버리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익셉션이 생기더라도 그 익셉션의 내용을 출력만 하고 여기서 컨티뉴는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글롭 안에 있는 새로운 이미지 패스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쓴 이유는 try 구문 안에서 할 일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GPT에게 퀴즈와 정답과 해설을 그 생성하라는 요청을 보내는 작업을 try에서 할 건데 GPT가 이거를 생성하다가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배드 리퀘스트라든가 타임아웃이라든가 등등등등 어떤 익셉션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냥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리면 퀴즈 문제를 만들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티뉴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음, 뭐 GPT 요청 응답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하더라도 다음 이미지를 이어서 문제를 만들도록 퀴즈를 퀴즈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컨티뉴의 의미는 포문을 계속 시작해라라는 뜻이죠. 포 반복을 계속 수행해라.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수행해라라고 하는 그런 예.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에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패스 부분 하시면 되는데 퀴즈라고 할게요. 우리가 만든 함수 호출 그리고 출력.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든 함수. 그 함수를 호출하면 GPT가 답변을 보내줘요. 그 답변을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것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 함수는 우리 방금 만든 거예요. 요거. 유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코딩. 두 개를 합쳐서 메시지 만들어주고 메시지를 만들었으면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보냈으면 응답을 줄 테니까 그 응답에서 컨텐츠를 리턴해주고 리턴 값이 여기로 오겠죠. 그게 퀴즈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가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QA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중간에 에러 메시지가 혹시나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에러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퀴즈 문제들이 만들어진 거를 어쨌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try except를 썼기 때문에 try except를 썼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안 되시는 분. 혹시 에러가 있거나 뭔가 실행 중에 뭔가 에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거를 조금 다듬을 거예요, 저희가. 네. 이 코드를 조금 다듬을 겁니다. 콘솔 창에만 출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파일로 저장하면 시험 문제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파일로까지 저희가 만들 거예요.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만 저희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은요.
위쪽에 우리가 만들었던 요 함수들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었던 기능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요 안쪽의 코드만 집중해서 볼게요. 요 안쪽에, 메인 안쪽의 코드만 집중해서 보면 제일 처음에 비어있는 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문자열 변수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자, 글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폴더 밑에 그리고 특정 확장자를 갖는 파일들만 하나씩 하나씩 목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목록을 가져오면서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 실제 이미지 파일에 패스가 들어올 거고요. enumerate 함수를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i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가 올 거예요. 그죠? 자, 패스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 폴더 안에 있는 첫 번째 JPG 이미지에 대한 경로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주고서 이미지 퀴즈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이미지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을 오픈해서 아스키 텍스트로 인코딩을 하고요. 그 인코딩한 내용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컨텐츠에다 넣죠. 메시지로 만들어서 GPT 요청을 보내고 GPT의 응답을 받는 것까지를 얘가 해줘요. 그리고 그걸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한 내용을 프린트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 프린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왔어요. Q. 그 다음에 질문, 선택지, 그 다음에 answer. 그리고 설명.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요만큼씩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왔고요. 우리는 이 퀴즈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어디다 합칠 거냐면 여기다 합칠 거예요. 여기다가. 풀 텍스트에다가 저 문자열들을 계속해서 어펜드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파일에다가 write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지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시험 문제지를 프린터로 출력만 하면 되겠죠. 그거를 밑에다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쳐줘야 돼요. 합쳐줘야 돼서 첫 번째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separato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formatted string으로 만들 거예요. formatted string으로 줄바꿈 2개를 넣어주세요. 줄바꿈 2개. 그러니까 위쪽하고 아래쪽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잖아요. 문제. 자, 그래서 샵 2개. 이거 제목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제목. 제목인데 소제목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샵 하나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큰 제목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큰 제목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샵을 2개를 쓰면 작은 제목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했었던 마크다운 문법 있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던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번호를 써줄 거예요. 뒤에는 번호를 써줄 건데 번호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i가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번수 i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인덱스는요.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 0번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문제 1번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문제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줄바꿈 2개를 넣을게요. 줄바꿈을 2개를 넣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개가 아니라 2개를 넣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세퍼레이터를 어디다가 붙일 거냐면 풀 텍스트에다가 더하기 는 하고서 세퍼레이터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요렇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이라고 하는 문자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거란 얘기예요. 자, 이 밑에는 실제 문제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를 넣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ull 텍스트에다가 더하기는 이라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formatted string을 넣어주세요. 이미지를 먼저 넣을 거예요. 자, 그 마크다운 문서에 이미지를 넣으시는 방법이에요. 마크다운 문서에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런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이미지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이미지를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크다운 파일에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그런 문법이에요. 이게 그런 문법이고요. 뒤쪽에 괄호 안에는 실제로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삽입할 건지 이미지가 있는 패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패스는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냐면 패스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어, 이거는 너무 그냥 마크다운 문법이니까 마크다운 문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이 문법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가 있는 경로. 이미지를 넣었으면 줄바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줄바꿈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풀 텍스트에다가 또 합쳐줄 거예요. 퀴즈 내용을 여기랑 합쳐줄 거예요. 퀴즈 내용. 퀴즈 내용에는 줄바꿈 여기도 끝에다가 줄바꿈 두 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풀 텍스트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실제 퀴즈 내용, 이게 반복하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몇 번째 문제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퀴즈 내용은 뭔지,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됩니다. 이게 포문 안에 있으니까. 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문서에다가 write 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포문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 full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문제부터 마지막 이미지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올게요. 들여쓰기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메인 함수 안쪽이고요. 그리고 들여쓰기의 위치는 포문의 위치. 요 포문과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문 끝났을 때 할 거니까. 포문이 끝났을 때, 포문이 끝났을 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마크다운, M, 확장자가 어, 확장자가 MD인 파일을 작성을 할 거예요. 이 파일을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크다운 파일. HTML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작성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 오픈하고요. 파일 오픈하고 라이트만 해버리면 끝이에요. 오픈하고 라이트만 해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아까 우리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 퀴즈, 확장자 MD. 확장자 MD. 이게 파일 이름. 우리가 저장할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드를 써주셔야 돼요. 모드, 여기서는 모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읽기 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텍스트예요. 이거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도 설정을 할게요. UTF-8이라고. 이렇게 해서 as F. 딱 한 줄만 하시면 돼요. write 한 번에 쓰겠다. 무엇을? full text. 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된 경우,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된 경우, 프린트문 하나 넣도록 할게요. 마크, 다운, 문서, 생성,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문서는 여러분들 파이참에서 실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신 분들은 Shift F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문제가 왔고요. 두 번째 문제가 왔고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일곱 번째 문제, 여덟 번째 문제 하고 나서 마크다운 문서 생성이 성공했다라고 하고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혹시 중간에 에러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나 에러가 있거나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진 문서를 먼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리에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M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붙어 있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확장자 MD라고 되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열어보세요. 이미지가 깨져 있네. 문제 1번, 문제 2번.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다 깨져 보이는군요. 왼쪽 화면이 실제로 작성된 문서고요. 실제로 작성된 문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거를 웹브라우저 같은 곳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나? 현재 폴더, 이미지스. 아하,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깨져서 보이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여기 이미지라고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가 깨져서 안 보이죠. 깨져서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미지가 들어갈 위치인데 파일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현재 폴더 밑에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카페 1번.jpg라고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폴더는 어디예요?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폴더는 아웃풋이죠. 아웃풋 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나요? 우리 폴더 구조가. 이 밑에 이미지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폴더의 위치와 거기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는 이미지스는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 경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재 경로로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경로를 제일 간단한 수정 방법은 MD 파일을 만드는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재 폴더 밑에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현재 폴더 밑에 마크다운 폴더를 만들게 되면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도 있죠. 그럼 상대 경로로 제대로 잘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 다시 한번 만들게요. 다시 한번. 네, GPT 토큰만 사용하고 있군요. 네. 처음에 경로를 잘 잡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마크다운 문서를 생성을 했대요. 자, 이번에는 마크다운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똑같은 이름의 마크다운은 랩 5번 밑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랩 5번 밑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랩 5번이에요. 그럼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가 있겠죠? 이미지스 밑에는 여러 가지 JPG 파일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있는 MD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미지가 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똑같은 문법이 이미지가 여기 아까는 깨져 보이고 여기서는 제대로 보이는 이유가 이미지의 경로가 상대 경로로 작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폴더에서 이미지스 폴더를 찾아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마크다운의 위치를 그 랩 5번이라고 하는 폴더로 옮겨주면 랩 5번 밑에는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마크다운에 이렇게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법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먼저 나오죠.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줄바꿈이 잘 안 돼 보이죠? 요거는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조금 네. 근데 위치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다음 이미지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어. 그러면 요거는 요 순서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건 이미지를 먼저 넣고 퀴즈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퀴즈를 넣고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하시면 그 순서는 바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얘가 마크다운에서 제목, 두 번째 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이 문법이 마크다운에서 이미지 삽입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작성된 내용 있죠? 요렇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데 마크다운에서는 줄바꿈이 안 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줄바꿈이 안 돼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크다운은요. 줄바꿈이 하나 있는 거는 줄바꿈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 주피터 노트북도 일종의 마크다운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마크다운 제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거 마크다운입니다. 텍스트 셀이에요. 줄, 줄 바꿈 테스트. 저는 여기서 분명히 엔터를 쳤어요. 엔터 한 번 쳤죠. 그죠? 어, 두 번째 줄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텍스트 편집 중인 거고요. 편집을 끝나서 밑으로 나와 보세요.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줄 바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작성할 때는 분명히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줄을 바꿨어요. 작성이 끝나서 마크다운을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줄바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줄바꿈이 보이게끔 하려면 엔터를 몇 번 넣어야 되냐면 엔터를 2번 넣어야 돼요. 여기서 줄바꿈 한 번, 여기서 줄바꿈 한 번. 자, 이렇게 했을 때 빠져나가 볼까요? 어때요? 이거는 줄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 이 마크다운 문법에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줄바꿈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줄바꿈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줄바꿈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엔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브라우저 같은 곳에서 볼 때에는 줄바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줄로 한 줄로 쭉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요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내 공간에 천장에 식물들이 있다. 야외에서 식사하고 있다. 천장에는 기둥이 여러 개가 보인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다. 인데 이 중에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옳은 것은 이라고 만들었네요. 문제를. 음, 여기서도 옳은 것은 하고서 1번, 2번, 3번, 4번 볼까요?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손님이 바깥에 줄을 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명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카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정답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 이미지 숲속 절벽에 폭포가 있다. 여기서는 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만들었네요. 문제를.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만들고 있군요. 폭포가 있고 침엽수림이고 사막이 있고 초록색 식생으로 덮여 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또 줄바꿈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서는. 네. 된 것처럼 보이고 문제 3번에서는 그다음에 문제 4번은 또 줄바꿈이 안 된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지를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적절한 문제인가, 적절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으세요? 별로 재미가 없으시구나. 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혹시나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풀 텍스트를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변경하겠다는 뜻이고, 풀 텍스트를 replace,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요거 하나만 들어있으면, 줄바꿈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줄바꿈 2개로 바꿔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줄바꿈 하나는 줄바꿈 2개로 바꿔라. 네. 이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진 질문 문제예요. 문제 1번 문제가 먼저 나왔죠. 문제가 먼저 나왔고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여기서. 음.
문제를 먼저 써주고 이미지를 나중에 넣게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고요.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정답. 그리고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답이 있고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한 줄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줄이 바뀌어 있죠. 그죠? 어.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바꿈 하나를 전부 다 줄바꿈 두 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바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MD라고 마크다운 문서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어, 뭐 마크다운 문법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컨텐츠도 하나의 문자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딕셔너리를 갖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특히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바이너리 텍스트로 보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